헬렌 켈러, 나의 이야기. 더 스토리 오브 헬런 켈러. 전문 한글 번역. 페이지 12. 제1장 어둠과 희망. 30초 동안 두 눈을 감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보라. 그 30초 동안 당신의 세계는 어둡고 고요해졌다. 당신이 이렇게 태어난다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간하겠는가?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페이지 13. 이것은 헬렌 켈러라는 어린 소녀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녀는 1880년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사랑 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18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열이 나서 심하게 앓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그녀를 도울 약이 없었다. 이 여자아이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도 살아났다. 하지만 그녀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페이지 14. 헬렌은 엘라베마 주의 터스컴에서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육군 대위 출신으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읍내 외곽의 큰 농장에 살았다. 농장에는 넓은 들판과 큰 헛간이 있어서 말을 여러 마리 길렀다. 하지만 헬렌은 어느 것 하나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들판의 푸른 잔디를 볼 수 없었다. 개 짖는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생일, 크리스마스, 학교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었다. 페이지 16. 헬렌의 정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몇 가지는 배울 수 있었다. 그녀는 집과 헛간 주변의 길 찾는 법은 확실히 익혔다. 가라고 할 때는 밀고 오라고 할 때는 당기는 식으로 몇 가지 신호를 익혔다. 또 목마르거나 배고프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페이지 17. 헬렌은 또한 몸이 건강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었다. 그러나 뛰기만 하면 나무나 울타리에 부딪히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깨닫지 못하곤 했다. 다른 아이들은 헬렌을 두려워했다. 때때로 그녀는 그들을 치거나 그들의 장난감을 망가뜨리곤 했다. 그들을 볼 수 없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처럼 감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한 번은 갓난아기인 자신의 여동생을 침대에서 밀어 바닥으로 떨어지게도 했다. 페이지 18. 헬렌의 6번째 생일을 맞아 그녀의 어머니는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어머니는 초콜릿 생일 케이크를 구웠다. 헬렌은 케이크의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케이크를 한 움큼 쥐어 입 안에 넣었다. 켈러 부인은 케이크를 빼앗아 헬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헬렌은 이해하지 못해서 곧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작은 주먹을 휘둘렀다. 그날 밤 켈러 부부만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은 둘 다 너무 슬펐다. 페이지 19. 저 애가 점점 난폭해져요. 켈러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저 애가 이해하지 못하니 혼낼 수가 없어요. 켈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애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그는 말했다. 페이지 20. 일주일쯤 후 헬렌은 집안에 변화가 있음을 눈치챘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소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헬렌에게 예쁘게 옷을 입혀주었다. 헬렌은 신이 났다. 헬렌은 난생 처음 기차에 올랐다. 그녀는 차나 사람들을 볼 수 없었지만 자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페이지 21. 켈러 부부는 헬렌을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로 데려갔다. 시각장애 아들을 돕는 유명한 의사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 의사는 헬렌의 눈과 귀를 검사하고 나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헬렌은 평생 보거나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애는 아주 총명해 보이는군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가 당신들이 사람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페이지 22. 벨 박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몇 년 전에 전화기를 발명했다. 이제 그는 청각장애인들을 돕고 있었다. 벨 박사를 만났을 때 헬렌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가 그녀를 들어 올려 자기 무릎 위에 앉힐 때 그녀는 그의 강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의 따스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페이지 23. 벨 박사는 켈러 부부에게 퍼킨스 학교라는 시각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에 대해 말했다. 그곳에는 시각장애 아들에게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박사가 있습니다. 벨 박사가 말했다. 그분은 그들의 손바닥에 단어의 철자를 씁니다. 에너그노스 박사입니다.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헬렌을 가르칠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켈러 부부는 엘라바마의 집으로 돌아왔다. 헬렌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기 삶이 이제 곧 바뀌게 될 것임을 모르고 있었다. 페이지 24. 몇 달 후, 헬렌은 집안에 다시 흥분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벼랑간, 헬렌은 현관을 딛는 생소한 발소리를 느꼈다. 그녀는 낯선 사람 쪽으로 달려갔다. 헬렌의 손가락들이 낯선 이의 얼굴, 옷, 여행 가방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헬렌은 젊은 여인이 예쁘고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낯선 이는 헬렌 켈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데리고 갔다. 젊은 여인은 헬렌의 두 손을 인형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페이지 25. 그녀는 헬렌의 손을 잡고 거기에 어떤 모양들을 그렸다. 낯선 사람은 DOLL, 인형이라고 썼지만 헬렌은 몰랐다. 낯선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해서 헬렌의 손 위에 이 단어의 철자를 썼다. 헬렌은 겁이 났다. 그녀는 인형을 던져버리고는 방을 뛰쳐나가 엄마를 찾았다. 이것이 헬렌과 앤 설리반의 첫 만남이었다. 페이지 30. 헬렌을 처음 만났을 때 앤은 21세였다. 그녀는 장님이었지만 16세 때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로 그녀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의 시력은 여전히 약했다. 페이지 31. 그녀는 헬렌을 가르쳐 달라는